대구 수성구 고모동 파련마을. 이곳 마을 주변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시작돼 영천, 경산, 그리고 대구를 지나 낙동강으로 흐르는 금호강입니다. 생명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 그런 강물을 자양분 삼아 이곳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자연의 순리를 있는 힘껏 받아들입니다. 오롯이 초록으로 빛나는 시간, 그 비밀의 화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의 달성습지, 안심습지와 함께 3대 습지로 손꼽히는 이곳, 파련습지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와보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수성구에 이런 데가 있었나, 도시에 이런 데가 있느냐, 이렇게 다 놀라는 그런 데입니다. 그건 되게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강변을 따라 흐르는 물이 고여 자연적으로 생기는 습지. 금호강에서 인공제방이 없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이런 나무는 한 100년 되겠다. 한 1m 정도 오네. 이런 나무는 이곳에서 100년 동안 살아남은 나무인데,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와 강가지만 이곳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 특별하답니다. 파련습지 중에서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생태 민감 구간,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핵심 구간,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등과 강이 바로 연결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동물들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파련습지는 잠시만 머물러도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야, 외가리는 한 번에 사냥을 성공했고요. 흰뺨 검둥오리는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네요. 이렇게 파련습지에 새가 많은 이유, 수중 생태계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얼룩새꼬미꾸리라는 물고기입니다. 얘는 미꾸라지 사촌인데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입니다. 이 일대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도 멸종위기 종의 진흥기훈물입니다. 그 다음에 원앙, 황조롱이, 삭까지 해서 5종이 이 일대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강을 따라 파련마을에서 안심까지 이어지는 물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도심 속 하천은 야생동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이 비밀의 화원으로 불리는 이유, 보이지 않는 곳곳에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수달집입니다. 수달집이요? 근데 지난 비에 약간 집이 약간 내려앉았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무인 카메라 설치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야행성인 수달의 모습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랜 시간 모니터링 끝에 찾은 수달의 집. 과연 수달의 사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오늘 사냥에 제대로 성공했나 본데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어미와 새끼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달 가족의 집이었는데요. 사냥 소식에 이웃인 삭까지 등장했습니다.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 하천에 가서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하고 아주 친숙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하천이 오염되기도 했고 또 하천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양호한 지역에 와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또 이런 데서 환경이 양호하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므로써 이걸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사계 서식처이자 때마다 철새가 쉬어가는 이곳. 90년대 페놀 사태를 겪으며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금호강은 어쩌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마쳤는지도 모릅니다. 대구시는 도시마천인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를 한다고 홍준표 시장이 해서 금호강 전 구간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깃발이 꽂혀 있어서 공사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파련습지 곳곳에서 이 노란 깃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깃발을 보시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이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다 베어지겠죠.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면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러면 이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완전히 단절이 되죠. 파련습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지금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자연습지인데 벌써 이제 일정 부분 인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을 한 거죠. 파련습지는 이미 둘레길을 따라 가을철 억새와 갈대 명소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철새들이 꼭 거쳐가는 소문난 맛집이기도 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절벽 아래쪽으로 하천이 이렇게 붙어 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래쪽은 사람이 그 손을 대게 되죠. 포크레인이 들어가게 되고 공사 장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물속의 그 상태가 다양하게 유지가 되어야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데 하천을 균일하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은 종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망가진 하천이 주변 터전을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50년. 금호강 수달 가족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강과 바다, 그리고 산과 들판, 식물과 동물들은 스스로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자연을 순환시키는데요. 하지만 그 순환의 고리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멸종을 마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환경 파괴 때문에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 분류군에 걸쳐서 멸종위기종이 우리나라에 2023년에 282종이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우선보건 대상종을 선정을 해서 특히 증식 보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를 맞은 건 식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는 야생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나도풍란은 마구잡이로 채취되며 더 이상 야생에서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남생이와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똥구리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제는 볼 수 없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증식한 젖의 비행 훈련이나 뭐 먹이 사냥 훈련, 대인 기피 훈련 이런 거를 여기 자연정원 훈련장에서 진행을 하고 그 원래 서식지로 방사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지금 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인공광 위에 3마리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동물원에서 그 증식해서 나온 새끼들이거든요. 부리 끝이 넓은 주걱 모양을 한 이새. 부리로 휘휘 물속을 저으며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저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저새를 자연으로 꼭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가 사실은 저새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 그 종마다의 분포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새의 고향은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번식지가 점점 사라지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새의 멸종 위기.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는 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8종 정도 전부 멸종위기종을 키우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다,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이제 여울마자.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우리 낙동강의 남강이라는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말 증식 그리고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하나의 종이 사라지게 되면 적어도 30종 이상이 연속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뭐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꼬치동자애 같은 애들은 행동 반경이 한 1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멀리 가도 이제 거의 다 이제 공사 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지역에서 없어지면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 순서가 우리한테도 이제 올 수 있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올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멸종위기종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증식을 해서 계속 개체를 보관을 하면서 이제 서식처가 괜찮아지면 다시 방류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하지만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북 영양에서도 깊은 오지로 손꼽히는 수비면 송아리인데요. 철을 맞아 산나물 수확이 한창인 마을 주민 이상철 씨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나물은 참추이라고 그래요. 참추. 이게 향이 굉장히 좋고 옛날 어른들은 이걸 엮어서 지프로 엮어서 처마 밑에 말렸다가 묵나물로 해서 먹기도 했어요. 올해로 송아리에 자리 잡은 지 14년. 복잡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연고도 없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뒤에는 매봉산, 앞에는 장파천, 그 다음에 깎아지른 절벽에 사는 수리부엉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든 거예요. 영양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송아리. 단숨에 귀농을 결정할 만큼 빼어난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송아리에는 마을 주민들 외에도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 많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절벽이 그 천연 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냥, 그 다음에 이제 황금박쥐 이런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쁜 야생하는 건 말도 없이 많고. 이제는 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도 주민들의 옛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40년 전만 해도 밤 되면은 달도 안 놀았고 약간 누른색 같은 거 박쥐가 나타났지. 아, 형님이 직접 보셨어? 봤지요. 까만 박쥐예요. 요즘도 뭐 물 밑에 꾸미는 거 쎄했는데. 까만 박쥐는 많지. 오래지 그렇게. 밤으로 거기 날아다니는데. 그런 송아리에 최근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또 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뭐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이미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됐어요. 2017년부터 추진되었던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사업.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매봉산 일대에 총 14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매봉산을 오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와, 버들치가 엄청나게 많네. 어디 가시나 보죠? 예,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 아마 그런 비경도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비밀의 정원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 지금 가는 곳이요? 예. 바쁜 농사철. 일손은 잠시 내려놓고 매봉산으로 향하는데요.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결정되며 주민들은 직접 매봉산의 멸종위기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물 따라가야 돼요. 따로 산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없지. 그러니까는 자연이 보존돼 있으니까 사냥도 살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못 살아요. 이제는 익숙한 듯 길도 나지 않은 산속을 거침없이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인데 이쁜데 조금 더 가면 폭포도 나오고 그래요. 폭포 지나서도 한참을 더 가야 돼요. 마을에서부터 산을 오른 지 1시간 남짓. 산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봉산이 품고 있는 자연을 하나둘 선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곳을 가봐야 거기에 우리 희귀한 동식물들이 사는 거거든요. 특히 사냥 같은 경우는 소리나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건립 소식에 매봉산의 진짜 주인인 동식물들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발견된 사냥의 서식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산길로 가야 돼. 이 산길로 가야 된다고. 경사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니 사냥의 서식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나 본데요. 사냥은 천적을 피해 바위 절벽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잡을 데도 없네. 어딘가 한 군데 부러져야 돼요. 미끄러졌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 미끄러지면 아버님.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저희? 근데 사냥은 이런 데 살아요. 그걸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데 아니면 안 사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양 매봉산의 사냥들. 이렇게 직접 산을 다니며 주민들이 설치한 카메라만 10대가 넘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한 대부분의 구역이 사냥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똥들이 있죠. 이게 요건 좀 오래됐고, 그죠? 요거는 눈 지 얼마 안 됐죠. 자, 이런 걸로 봐서 여기가 사냥의 서식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새끼똥하고 애미똥하고 같이 있네요. 내가 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이 땅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동식물들의 집이자 마을 주민들의 터전인 매봉산이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려갑시다 이제. 온 종일을 산에서 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농촌이 가장 바쁘다는 농번기. 영양 주민들을 만난 건 다름 아닌 서울역입니다. 열일 마다하고 이곳에 달려온 이유, 풍력발전단지 현장 조사단의 회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과 농사를 짓고, 그죠? 여기도 갖은 그 농사를 다 짓고 있고. 그런데 봄의 시작이잖아요. 농사의 시작. 모든 일 제껴놓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빠도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왔다니까. 지난해 풍력발전단지 사업 허가가 난 환경영향평가서와는 달리 실제로 예정지에 사냥이 서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발로 뛰어 증명한 사냥 서식처.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없었던 일로 해서 취소시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강은 늘 그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노목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파련습지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강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이지 않은데요. 금호강이 대구에서 굉장히 소중한 생태 하천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 이 파련습지에 대해서 식생조사와 생태 체험을 위해서 직접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흙길보다는 포장도로가, 숲보다는 PC방이 더욱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강물에 발을 담그니 금방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와요. 그 옷이 베려도 빨리 말라. 걱정하지 말고. 물이 맑아지면 바닥에 잘 자세히 보면 다슬기가 많아요. 자, 다슬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본격적인 금호강 탐방에 나서보는데요. 걔가 조개야. 이거요? 아니, 앞에 그거. 이거요? 그래, 잡아봐. 그래봐. 찐으로 조개요? 들어봐. 그게 조개야. 뭐요? 뭐요? 말조개야. 이게 무슨 조개예요? 말조개. 말조개. 손에 들어봐. 민물에서 조개가 살아요? 살아있어. 아이들은 이렇게 큰 조개가 강에 산다는 걸 믿을 수 없는 눈치인데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말조개도 최근 자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움직여. 형이야. 말조개란 조개가 강에도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큼 큽니다. 이번에는 금호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난 놀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금호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가물치. 영어로 이름이 뭐냐면은 스네이크 헤드. 뭐지? 뱀대가리. 보통 1m. 1m요? 큰 놈은 1.5m까지 자라요. 이거는 아주 작은 어린 녀석이지. 쏘가리. 쏘가리. 요즘은 보기 힘들다는 쏘가리까지 등장했는데요. 자연은 이렇게 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환경이든 이제 뭐 동물권이든 모든 방면에서 좀 더 저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목소리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최대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환경으로서나 어떤 그런 것에 인간에 의해서 변화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한 생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기만 들어 어디까지